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먼저 저는 월급쟁이 직장인이자 부동산 경매와 공간대여 사업을 통해 월세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몇 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월급만 바라보고 삽니다. 매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기분이 좋아져요. 고생했다는 보상 같기도 하고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도 들죠. 그런데 그 기분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지 않으세요? 아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덤덤해져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카드값 결제되고 적금 들어가고 나면 다시 텅 빈 통장만 남습니다. 그러고 나면 드는 생각, 또 한 달 버텨야 되나? 저도 20대 때는 월급만 바라보면서 버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름 돈도 열심히 모은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삶엔 여유도 없고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절대 월급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다예요.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5년, 10년 뒤에도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내 자리를 끝까지 보장해 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정직원이니까 괜찮겠지. 성과만 내면 내 자리는 유지되겠지. 이런 막연한 안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막연함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반강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년까지도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건 절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정적인 월급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는데 정직원으로 다시 입사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녀 케어로 시간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봤죠. 사정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남편분께서 실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40대 후반이셨는데 직장에서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최소 10년 넘게 일한 상태였었는데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라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는 일 못하는 남편 대신에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서 정직원으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씁쓸한 상황이지만 주변에서 건너 종종 들리는 소식이긴 해요. 이처럼 월급만을 생각해서는 이런 대처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재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월급의 소득을 계속해서 만들어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월급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호기롭게 퇴사를 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월급만 의존해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실질 구매력 하락입니다. 요즘 다들 느끼실 거예요. 마트 장 보면 10만원 금방 나가죠.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커피 한 잔. 이런 사소한 지출들이 다 합쳐지면 월급이 새어나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어떤가요? 1년에 몇 퍼센트 인상되나요? 아무리 잘해도 3-4%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짜장면 얘기는 빼놓을 수 없어요. 1970년대 짜장면 가격이 200원이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인가요?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새 또 올랐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월급 300만원씩 매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은 일정하지만 실질적인 금액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통화량 증가입니다. 여기서 화폐가 늘어나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식은 바로 대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사람이나 기업에게 돈을 대출해 줄 때 그 돈은 원래 있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없던 돈을 새로 찍어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은행에서는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만 남겨두고 900만
900만 원을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B가 9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한다면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만 남겨두고 810만 원을 또 새로운 C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은 무한정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폐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가는 자연스레 오르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월급에만 의존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근로소득의 한계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혹시 돈이 들어오시나요?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대부분 직장만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니까요. 일하면 돈을 받고 안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한다거나,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거나,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또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신장 건강이 악화되었고 제가 그때 신장 이식을 해드렸었는데요.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약 8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월급에만 의존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더라고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깎이는 걸 눈으로 보니까 불안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산 경매로 나만의 안정적인 월세 현금 흐름 만들기였어요. 첫 물건은 오래된 구축 빌라였습니다. 가슴 졸이며 시작한 1호점은 투자금 1000만 원도 안 들었고 이자와 원금을 제하고 월 순수익 40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40만 원과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40만 원의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나 두 채 추가하면서 수익을 늘리게 되었고 현재는 월세 30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공간 대여 사업인 스터디룸 2호점까지 확장해서 순수익 150만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었네요. 물론 이것으로 부자가 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 저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직장 또한 내려놓을 수 없는 단계예요. 하지만 이 월세 소득이 월급을 뛰어넘게 된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들어오는 고정소득이 아직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 이상으로 만들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월세가 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꾸준히 매달 발생되는 현금 흐름 덕분에 아내와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공간대여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요.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답이 없고 그 외에 나를 지지해줄 무언가의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되었든 주식 투자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힘내서 달려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비, 점심값, 집세, 부모님 용돈, 저축, 대출 이자까지 이 모든 걸 월급 하나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월급에게 같이 일할 동료를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중 하나가 월세 수입이었고 그 월세가 저를 불안해서 여유 쪽으로 조금씩 옮겨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킨 건 월급을 받다가 직장을 그만둬도 보고 경매를 통해서 월세를 만들며 소득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월급의 소득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작게나마 자극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월급만 바라보지 않고 같이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